3층 건물이잖아요. 불편한 거 아닙니까? 아니죠. 층별로 가족이 살게 해준다는 거는 엄청난 편리성입니다. 엄청난 편리성이야. 단점은 있죠.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이현웅님을 만. 반갑습니다. 국민건축가 이현우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전세계 단독주택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반지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반지하. 반지하를 없앱시다 뭐 이런 운동도 있는데 저는 결사반대합니다. 건축에서 반지하는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집이 특히 그럽니다. 이 집이 이런 거죠. 효율적인 집을 짓고 싶은 거예요. 효율적인 집. 그래서 우유곽이죠. 우유곽인데 이런 거죠. 1층은 넓고 2층이 넓고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 점점. 그러면 이거는 생각보다 공사비가 많이 듭니다. 우유곽이죠. 우유곽을 3층을 짓기에는 불편해. 3층 짓기에는 불편한 거죠. 3층은 좀 그래. 그러면 왜 1층, 2층도 힘든데 3층까지 있어? 불편해. 그렇다 그러면 반지하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현관이에요. 현관을 들어가서 반층 내려가냐 반층 올라가냐의 선택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반층 올라가면 1층이야. 1층. 잘 보세요. 반층을 내려가면 1층 같은데? 1층 같은데?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 층 더 올라가면 이제 2층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층의 반지하가 3층보다는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여기는 반지하죠. 여기는 반지하죠. 현관이 어딨냐? 중간에서 들어가죠. 이게 반지하의 장점입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설계했을까? 설계사 한번 적어요. 설계 잘합니다. 우유곽인데 2층 가지고는 부족해. 여기다 다락을 하면 안 될까요? 야, 그 3층이잖아.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 그건 좀 그래. 그렇다 그러면 차라리 반층만 내리면 여기 한 1.2m만 올라갔잖아요. 1.2m만 올라가면 마당에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1층에서 뭔가 뭐 1.2m가 올라가 있으면 안정감도 있고 그런 게 장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이 이렇게 생겼죠. 근데 요즘만 작네. 하지만 필요한 면적은 다 있는 거죠. 51평입니다. 51평을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이에요. 문. 그냥 원래는 지붕 있는 포치가 있어야 됩니다. 디자인에 이건 뭐 디자인은 이쁘긴 한데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기둥을 박는 걸로 하는 게 맞겠죠. 어쨌든 요게 현관이야. 도대체 현관이 어디 있어? 근데 여기 보면 이게 반지하잖아요. 창이 다 납니다. 그다음 왜 이렇게 했을까? 반지하의 장점이 뭘까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괜찮은데? 차라리 이게 낫네. 땅은 작아. 땅이 뭐 예를 들어서 30평밖에 안 돼. 그러면 1, 2층 가지고는 공간이 부족해. 그러면 3층이냐 다락이냐 고민을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는데 차라리 그렇다 그러면 반지하를 하는 게 어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기초를 해야 됩니다. 기초를 해야 되는 거죠. 단면도를 볼게요. 우리는 어차피 기초를 해야 된다. 이건 콘크리트죠. 흙이 면하니까 기초를 해야 돼. 기초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매트 기초를 할 거냐 아니면 일본은 피트 기초를 하죠. 이렇게 한 30cm 정도 올리는 거죠. 이거를 하는 김에 뭐 한 1.5m 올려. 여기까지 올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나무로 하는 거죠. 근데 나무가 여기 걸리는 거죠. 여기. 이만큼은 좀 나무가 좀 필요한 거죠. 그렇다 그러면 얘가 1층이고 얘가 2층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반지하 B1인 거죠. 반지하인데 현관에서 들어왔을 때 내려가. 아이가 내려가. 아빠 다녀왔어요. 그러고 자기 방으로 내려가. 편하잖아. 3층보다는 낫다는 거죠. 우리 아들 지금 다락에 살아요. 다락보다는 낫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괜찮은데? 근데 이런 단점도 있죠. 요 흙에 대한 습기와 단열, 방수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신경 써서 뭐 여기다가 이제 벽돌로 공간 쌓기도 하고 뭐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하면 돼.
하면 돼. 근데 단열 성능도 있는 거죠. 항상 18도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합니다. 흙 속에 있는 공간은 에너지 효율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흙 속에 여기가 안 춥잖아. 안 덥고 안 춥다는 겁니다. 그런 장점이 있는데 어쨌든 환기는 필요하겠죠. 근데 창이 다 나. 창이 다 있어요. 보세요. 창이 다 있잖아. 곳곳에 창이 있습니다. 환기해서 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장점이다. 장점이다. 그래서 현관에서 중간에 들어가죠. 이건 되게 안 좋은 겁니다. 이게 이럴 수 있죠. 외부에 계단을 만들어. 그래서 들어가. 그리고 또 한 층을 내려가는 불편해. 그래서 중간층에서 현관이 중간층에 있는 겁니다. 중간. 이런 거는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우리가 따라할 만합니다. 따라할 게 하나 생겼어요. 이 집은 CLT입니다. CLT라는 구조가 있죠. 판으로 만들어서 목조를 판으로 만들어서 하나의 콘크리트 벽처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내부에 그 나무를 노출하는 거죠. 노출하고 외단열로 갑니다. 외단열을 하고 거기에 마감재를 붙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내부는 이렇게 CLT가 그냥 보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CLT가 이렇게 옹이가 많은 약간 그런 나무를 많이 써요. 왜냐하면 싸거든. 그게 싸니까 그걸 쓰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얗게 칠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생기는데 이쁘네요. 이쁘네.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콘크리트 부분이 어쨌든 1.5m 올라온다. 그러면 이게 흙으로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이거는 절대 습기에는 안 됩니다.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장단점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생긴 거죠. 땅 엄청 크네. 근데 효율적인 집을 진짜 하는 거죠. 이렇게 넓게 1층은 넓게 하고 2층은 또 이렇게 하고 또 공사비가 늘어난다. 3층보다는 2층으로 하되 반지하를 활용하자. 평면도 볼게요. 1층입니다. 여기는 중간층입니다. 중간으로 보셔야 돼요. 여기는 중간층이죠. 중간.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 중간입니다. 현관이 중간에 있고 여기서 반층을 올라가면 주방이 있는 겁니다. 여기 나가는 창이 있고 여기가 이제 계단이 있었죠. 그러니까 반층 올라가면 주방이네. 여기에 방이 하나 있죠. 2.9에 3.2m 방이 하나 있고 여기는 손님용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손님용 화장실이 하나 있고 2층으로 올라가면 요게 거실인 겁니다. 여기 보면 이런 거죠. 여기가 현관이고 여기가 주방, 여기가 거실, 여기가 방인 거죠. 방 하나, 방 두 개. 아니면 뭐 여기다가 주방 거실하고 방 세 개를 놔도 되는 겁니다. 근데 방마다 층별로 사람을 나누는 거죠. 애가 셋인가 봐요.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거죠. 각자 층별로 살아. 이런 거죠. 그래서 요거는 방. 아니면 이 방을 그냥 창고 겸 다용도실로 써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한층 올라오면 요게 이제 2.9에 3.2에 방 두 개가 있고 여기는 뭐 안방으로 써도 됩니다. 이렇게 나가서 안방으로 쓰고 여기는 화장실 세트를 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 요게 이제 반층을 내려가죠. 아까 그 부분 반층을 내려오죠. 이렇게 반층을 내려가면 이 부분은 이제 화장실이 여기 있고 반층을 내면 여기가 이 집은 거꾸로예요. 반지하를 부부가 살아요. 그래서 요거는 드레스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방. 근데 화장실에 창문이 다 있습니다. 창문이 다 있어요. 환기도 되고 충분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화장실, 메인 화장실 세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랑 요 레벨이 좀 다릅니다. 헷갈려요. 요 레벨은 반층 위에 있는 거고 얘 레벨은 반층 밑에 있는 거죠. 요 부분만 반지한 겁니다. 반지해서 레벨이 틀립니다. 레벨이 틀린 거죠. 그래서 현관에서 반층을 내려가면 안방. 부모가 안방. 왜? 주방이 좀 갖고 온 게 나니까. 그 다음에 1층과 2층의 방 중에는 아이들이 3명이니까 아이들 셋이서 사는 집인 겁니다. 여기 중간에 딱 들어오면 현관인 거예요. 현관이 깨끗죠.
이게 뭐야? 이 문을 열면 뭐가 있다? 화장실이 있다. 화장실. 변기에 손님 쉬는 화장실. 왜냐면 마당에서 들어오자마자 손 씻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넓은 홀 같은 현관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신발장을 놔야겠죠. 얘네들은 신발 문화니까 씻고 들어오니까 그런 게 아닌데, 그래서 여기 반층 올라가면 주방, 여기서 반층이 내려가면 안방인 거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CLT죠. CLT 장점은 뭐다? 나무를 노출한다. 나무를 다 노출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까 배관 사진 있잖아요. 이 CLT는 이 안에 나무를 배관을 보내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배관을 노출하는 게 맞죠. 이게 그래서 배관이 노출되는 거예요. 이게. 뭐 어때? 나쁘지 않습니다. 배관을 노출한다. 왜냐하면 그 안에다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솔리드한 벽체거든요. 콘크리트 같은 거예요. 솔리드한 벽체인데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안에다 배관을 묻잖아요. 근데 이거는 나무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CLT는 이렇게 CLT 단면이 보이네요. CLT인 거죠. 이 문을 열면 지금 현재 이 방은 사무실로 쓰고 있어요. 사무실로 쓰고 있는 거죠. 이렇게 들어오면 요게 여기 화장실 문이고요. 그래서 요게 좀 약간 턱이 이상한 거지. 사실은 반층 올라가 여기서 반층 내려가면 안방이 되는 겁니다. 요 공간은 어떻게 보면 현관존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계단도 되게 위험합니다. 난간도 없어. 근데 저는 우리나라는 법규적으로 너무 강합니다. 난간은 무조건 1점입니다. 사람이 떨어지면 안 되고 이런 기능들이 강해. 그거는 공공시설은 그럴 수 있는데 단독주택에서 한해서는 프리하게 가는 것도 좋다는 거예요. 그럼 본인의 선택이잖아. 본인이 선택하는 거잖아. 본인만 쓰는데 떨어질 수도 있잖아. 그거는 본인 선택이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법규적으로 뭐 하면 안 돼 된다는 건 전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거는 단독주택에 한해서는 마음대로 해. 뭐 나는 손잡이가 필요 없고 이렇게 가운데로 가면 돼요. 뭐 어떠냐고요. 그래서 외국, 일본 이런 집들의 계단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절대 이런 계단을 못 만들게 법으로 금지돼 있어요. 절대 위험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난간을 해야 되고 난간사를 애가 빠지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자꾸 제가 이렇게 벽을 치는 거죠. 그게 싫으니까 벽을 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현관이 보이네. 요게 포인트인 거죠. 현관에서 중간에서 현관이 들어가면 반층 올라가? 괜찮네. 반층 내려가? 안방이네? 괜찮네. 그건 동선이 짧아지는 거죠. 3층까지 올라가? 불편하다는 거죠. 여기가 거실이, 여기 주방이고 위에 올라가면 거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한 층 바닥 17평이야. 그러니까 반지하 17평, 1층 17평, 그 다음에 2층이 17평. 그래서 합이 51평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유곽으로 만든 거죠. 이걸 1층으로 펼칠 거냐? 아니야. 층별로 그냥 살아. 부모님은 지하, 반지하에 살아. 반지하. 그리고 첫째 아들은 뭐 1층, 그리고 딸들은 2층. 예, 층별로 사는 게 프라이버시나 이런 게 좋습니다. 사실은 한 층에 사는 게 좋잖아. 좋지 않습니다. 아파트가 좋지 않다. 구성원의 삶의 품질은 떨어진다. 그래서 단독주택의 엄청난 사실은 장점이죠. 장점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방이 있습니다. 이건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전시를 해야 되니까 막으면 되겠죠. 막으면 됩니다. 올라가면 이제 이런 걸 하고 싶은 거죠. 거실에. 그래서 2층에 거실이 있는 겁니다. 이게 일본식 아닙니까? 아닙니다. 외국도 이렇게 많이 합니다. 일본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은 이상하더라. 2층에 거실을 해. 1층에 주방밖에 없어. 왜? 집이 작다 보니까 1층을 차라리 방 하나 놓고 주방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거실은 차라리 위로 올리자. 왜? 이런 거실을, 지붕을 살려서 이런 거실을 만들 수 있다. 이거 CLT 구조를 그냥 노출한 겁니다. 근데 온통 나무니까 좀 그러니까 여기 벽은 페인트를 칠해서 하얀 면이 좀 있는 게, 액자도 뭐 이렇게 좀 디자인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디자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반지하 있는 집을 왜 하냐, 반지하를 결세 반대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안 된다고요. 반지하는 꼭 필요합니다. 반지하 기능이 뭐냐? 오늘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덴마크 반지하 집이었어요. 디자인 1.7. 우유가 오 훌륭해. 편리성 오 편리성 아니 이게 3층 건물이잖아요. 불편한 거 아닙니까? 아니죠. 층별로 가족이 살게 해준다는 거는 엄청난 편리성입니다. 엄청난 편리성이야. 단점은 있죠.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반층 현관에서 반층 내려가? 현관에서 반층 올라가면 괜찮네. 이 편리성이 아주 훌륭하다. 가성비는 당연히 1.5 아주 좋습니다. 에너지 효율도 당연히 내 난방이 최대한 위로 올라가게. 여기는 이제 이런 거잖아. 뭐 이렇게 하면 어쨌든 이 난방은 위로 올라가는데 아깝잖아. 보존하겠다. 우유가기 에너지 효율은 좋습니다. 아이디어도 훌륭했어요. 7.9. 7.9는 높은 점수입니다. 7.9. 덴마크 반지하 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